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연미정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시간이에요. OT를 반드시 좀 듣고 오시고요.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꼭 잡고 오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요. 선사시대부터 처음부터 이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출주제 1, 2에 해당되는 부분을 피시고요. 같이 쫓아오시면 되겠어요. 자, 우선 제가 OT 때도 이야기 드렸는데요. 효율적인 학습을 위한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거창하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겨창할 것이 없어요. 보시면 일단 첫 번째는 강의 시작 전에 좀 어디까지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한 번쯤 보고 오시면 좋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조금 낯설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직은 구석기 신석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쫓아오시지만 이게 이제 고대 파트, 조선 파트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조금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내용도 많아지고. 그래서 내가 오늘 공부할 범위 정도는 한번 이렇게 5분 안에 훑어보시고 오시면 훨씬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얇은 노트를 준비한다라고 했는데 노트까지 준비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 우리 이제 이 강의를 그 전에 여러분들 이렇게 들으시고 이렇게 후기 남기시고 하는 거 보게 되면 굉장히 꼼꼼하고 예쁘게 이렇게 잘 하신 분들 많으세요. 근데 나름의 아마 이제 그런 정리들은 하게 되실 거예요. 꼭 굳이 제가 시키지 않아도. 근데 이제 강의를 들으실 때는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제 포스트잇이나 아니면 이렇게 A4 용지 하나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적고 있는 것들을 옆에다 같이 이렇게 보완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내용과 좀 전체적으로 개괄하는 내용들을 번갈아 가서 보시면서 이렇게 좀 넘기시면 훨씬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최근에 3개년 동안 이 선사시대 파트에서 몇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는가 살펴보게 되면 약 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가 50문제가 출제된다라고 했을 때 이 정도 문제가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이 선사시대다라고 하는 파트는 우리가 이거를 한자로 풀면 1교시부터 한자죠. 한자를 풀면요. 선생님 할 때 선자예요. 먼저 태어난 선 할 때. 근데 요거 이제 사라고 하는 건 역사사자인데 여기에는 기록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기록보다 앞선 시대다. 그래서 아직은 그 시대 때 당대 자체적 기록이 없는 시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기 선사시대는 기록이 없는 시대인데 뭘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느냐? 바로 이제 요 부분은요. 유물과 유적지 이런 거 배우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트는 한국사는 첫 번째는요. 이 선사시대 전문가들 많아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 파트는요. 사실은 한국사 관심이 없어도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첫 장은 굉장히 공부를 우리가 열심히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 2문제, 3문제. 근데 조금 더 나아가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출제되는 그 범위를 좀 설정을 해드리면요. 일단 첫 번째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와 같은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자료를 주고요. 또는 사료를 주고요. 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의 선지가 이렇게 섞어서 나와요. 구석기 거 하나, 신석기 거 하나, 청동기 거 하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고르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고조선과 관련된 문제도 이 범주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고조선의 건국과 그다음에 시기적 흐름 이런 것들 문제 출제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조선이 멸망할 때쯤에 해당되는 여러 나라의 특징과 관련된 거 바로 이제 이런 정도의 문제가 2문제에서 3문제 정도가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범위를 잡고 가시면 훨씬 내가 공부를 어디까지 얼만큼을 해야 되는지가 좀 뚜렷하게 보이면 좋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제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전범위를 개괄해드리는 파트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요거 이제 간단하게 포스트잇에다가 그려가지고 옆에다 붙여놓으셔도 되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보시면 위로는 생산력의 발전이고 그 다음에 아래로는 이렇게 시간의 흐름인데요. 자, 구석기, 그 다음에 신석기, 청동기 이렇게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시기마다 이렇게 구분이 있는 건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자, 보시면 여러분 큰 틀에서 이렇게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에 의존하는 체제. 우리의 인류가 자연에 아직은 의존해서 자연을 크게 변화시키거나 개발하고 있지 않은 시기예요. 자, 근데 신석기 시기 때부터 보게 되면요. 이 시기는 생산경제 체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연을 이용하고 활용하면서 개발을 하는 시기입니다. 인간의 어떤 지능이라든지 어떤 신체적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을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요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자연경제 체제는요. 내
주변에, 인간의 주변에 나를 이렇게 위협하는 요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 생명을 유지시키고,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바로 이제 이 시기는요, 서로 이제 떼지어서 몰려다니면서 우리가 무리사회라고도 얘기해요. 사냥과 채집과 어로 활동.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모습, 의존하고 있는. 그래서 뭐 날씨가 너무 추우면 이때는 이동을 합니다. 따뜻한 곳으로 이동을 하고요. 여기서 먹을 것이 떨어지면 역시 또 따뜻한 곳이나 먹을 것이 풍부한 곳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그래서 이제 요 시기에 제가 그래프를 그려드리면 요렇게 자연경제 의존을 하다가 이 시기부터 이제 생산력이 굉장히 크게 발전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때는 농경이나 그다음에 목축, 더 이상 사냥같이 저렇게 뭐 몸집이 큰 동물들 잡으러 다니지 않고요. 울타리 안에 가둬놓는 목축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농경, 우리가 뭐 그때그때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농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농사를 한다는 것은 한 곳에 정착해야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맞물리는 거예요. 이렇게 경제를 살펴보게 되면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 포인트들이 있는데, 신석기 시기 때, 우리가 신석기 시기 때 혁명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 바로 농경이 처음으로 시작된 시기가 바로 신석기예요. 근데 이때는 조, 피, 수수와 같은 밭농사를 지었다는 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청동기 시기 때쯤에 들어가게 되면 요 시기는요, 바로 우리가 지금 먹는,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이 벼농사가 바로 이 시점에서 지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시험에서 신석기 시기 때 선지에 벼농사를 실시했다 이런 게 들어가면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동기로 이렇게 짚어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생략했지만 뒤에 우리가 이제 철이 본격적으로 유입이 되는 철기 시대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바로 요 철기 시대가 되면은 생산력에 대한 이 발전이 굉장히 크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바로 이제 철로 만드는 농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이 되면서요, 이렇게 땅을 깊게 판다든지, 그러니까 지력을 높이는 거예요. 땅의 힘을. 이런 어떤 농사의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게 되면서 생산력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배우는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 이제 다 연장선상에서 이들의 어떤 주거의 모습이라든지 사회의 어떤 구조의 모습이라든지 이렇게 다 같이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 좀 잡아 드릴게요.